안녕하세요. 벌써 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네요. 새해 인사를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연말을 맞이하고 있으니 시간이 참 빠르게 간다 싶어요. 어른들 말씀에 나이가 들면 시간이 더 빨리 간다고 하시던데 내년엔 하고 싶었던 일들 용기 내어서 도전해봐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찬바람 불고 연말이 되면 생각나는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생각만으로 가슴이 사무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글을 쓰고 있으니 또 눈물이 고이려고 하네요.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고 가슴 애린 그분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잘 들어주세요. 저는 집에서 무남동녀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어요. 엄마랑 아버지는 결혼할 때 자식을 셋을 낳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임신이 되지 않아 초반에는 마음고생이 많으셨대요. 그러다 늦음하게 제가 생겼고 기다리던 아이가 생겨 두 분은 정말 많이 기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참 많이 찍어주셔서 제 사진만 모아둔 앨범이 집에 20권이나 될 정도로 많아요. 앨범 수만 들어도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되시죠? 학창시절에 친구들이 놀러오면 집에 있는 앨범을 보고 다들 놀라서 구경하고 그랬어요. 엄마는 친구들에게 제 어릴 적 사진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늘 사진을 꺼내놓으셨고요. 사춘기 무렵에는 엄마의 그런 행동이 부끄럽기도 했어요. 엄마, 내가 친구들 오면 앨범 꺼내지 말라고 했잖아. 뭐 어때서 그래? 친구들도 다 재밌게 보고 갔구만. 나 부끄럽단 말이야. 어릴 때나 그런 거 재밌지. 자꾸 그러면 집에 안 들어올 거야? 그래, 알았어. 안 그럴게. 친구들도 데려와, 알았지? 엄마는 안 귀찮아? 친구 엄마들은 데려오지 말라고도 한다던데. 귀찮긴. 엄마는 너희들 보고 있으면 너무 기분 좋은데. 아이를 워낙 좋아하셔서 그런지 제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는 걸 즐겨 하셨어요. 길 가다가도 어린애들 보게 되면 예뻐서 그냥 지나치지는 못하셨고요. 꼭 애들 손에 사탕이나 캐러멜을 쥐어주며 인사를 하셨는데 그래서 집에는 간식 봉지가 많았어요. 덕분인지 동네 아이들은 다들 엄마를 보면 꼭 인사를 하고 지나갔고 그런 엄마를 보면 우리 엄마지만 좀 남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은 늘 저에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다닐 때까지도 두 분의 1순위는 저였고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국민학생 때 미술학원에 가게 됐는데 하다 보니 재미가 있었고 또 소질도 있었어요. 그래서 꾸준히 학원에 다니면서 나중에 진로도 미대 쪽으로 준비하게 되었어요. 미술 입시 쪽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중간에 전향하는 친구도 있고 그랬는데 부모님 덕분에 저는 그런 고민 없이 학업을 마쳤고 대학에 가서는 미국으로 유학까지 다녀올 수 있게 됐어요. 제가 미국으로 가 있게 되자 생활이 걱정되신 엄마는 저를 따라 미국까지 건너가 공부를 마치고 저와 함께 한국으로 들어오실 정도로 뒷바라지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미술이란 게 워낙 사비가 많이 드는 공부다 보니 진학이나 유학 같은 걸 중도 포기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는데 저는 그런 고민 없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었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많이 받고 자랐구나 싶어요. 저도 결혼해서 부모가 되어 자식을 키워보니 뒷바라지가 만만치 않다는 걸 느끼는 요즘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공부를 모두 마치고 저는 지인의 소개로 미술관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개인적인 작품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당장 수입이 되는 정도는 아니라서 관련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으려고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많은 그림을 보고 다루다 보면 그 안목이 깊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첫 직장 생활이 시작이 됐고 한동안 일에 푹 빠져서 살았어요.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작품들을 만나면서 저에게 신세계 같은 곳이었거든요. 공부만 할 때는 몰랐던 미술 산업 쪽에도 눈을 뜨게 되고 미술관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제 작품 활동은 뜸하게 되었죠. 일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가면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와 유학 시절에 만났던 동기였는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였어요. 우연히 일 때문에 만나게 됐는데 오랜만이라 그런지 엄청 반가웠어요. 그 친구도 저와 오랜만에 보는 거라 몇 번 밥을 먹게 됐고 둘 다 만나는 사람이 없던 때라 같이 영화도 보고 따로 차도 마시게 됐어요. 우리 미국에 있을 때 내가 너 좋아했던 거 아냐? 뭐? 날 좋아했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 전혀 눈치 못 챘어? 말해줘야지. 나 전혀 몰랐어. 그 친구는 유학 시절 혼자 저를 짝사랑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친구라 저에게 말을 못했다면서 당시 얘기를 해주는데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 저는 깔깔깔 웃으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 친구에게 호감이 있었기에 만약 고백을 했다면 사귀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했더니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고백을 하더군요. 그때 얼마나 놀랐던지 여전히 저에게 좋은 감정이 있다고 하는 말에 저도 조금이 마음은 움직였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을 하던 날 아버지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어 나갈 때 떨리던 손의 감촉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너무 빨리 결혼을 한다며 부모님이 정말 많이 서운해하셨거든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날에도 조금 더 있다가 결혼하라고 남편을 설득하실 정도였으니 두 분이 얼마나 아쉬워하시는지 저도 잘 알고 있었죠. 혼주석에 앉은 엄마는 화장이 지워지는데도 눈물을 감추지 못하셨고요. 그런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눈물이 자꾸 흘러서 몇 번이나 화장을 고치고 그랬어요. 웃으면서 행복해야 할 신부가 식이 끝날 때까지 훌쩍이면서 그랬더니 웨딩 사진 고를 때 온통 울상인 얼굴만 잔뜩 있었어요. 그때는 그 모든 게 크게 다가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 해프닝이라 웃음이 그냥 나요. 결혼 후 임신이 바로 되고 10달 뒤 저는 출산을 했어요. 신혼도 없이 바로 임신 기간을 지내며 일도 하니 그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예요. 몸이 점점 무거워져서 출근이 힘들어지자 남편이 일을 그만두라고 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기에 그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집을 부리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기간까지 계속 일을 했어요. 임신이란 게 한두 가지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입덧에 몸도 무거워지고 임신 후기에는 다리도 퉁퉁 붓고 걷기도 힘들고 육아휴직 이후에 재기할 수 있을지 확신은 없었지만 그 정도로 고집을 부렸어요, 제가. 임신 막달이 되고 아이를 출산했어요. 아이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이었고 아들만 둘이 있던 시댁에서는 손녀가 태어났다고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저희 친정에서도 첫 손주를 보게 돼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엄마는 저희 집에서 사시듯이 하셨고 아버지도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손녀를 봐주셨고요. 덕분에 육아도 수월하게 정말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엄청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산후 우울증이랑 만성 피로 때문에 많이 힘들다 그러고 독방 육아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도 하던데 모두 저와는 거리가 먼 그런 얘기였어요. 모두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제가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거죠.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앞두고 있을 때 사실 좀 망설여졌어요. 아이가 커갈수록 엄마인 저도 지치는데 친정엄마가 혼자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요. 제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엄마가 먼저 말씀을 꺼내주셨어요. 당연히 복직해야지. 뭘 그런 걸 걱정해. 수아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수아 봐줄게. 엄마도 허리 아픈데 내가 없으면 더 힘들 거 아니야.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맙지만 걱정이 돼요. 오전에 돌봄 선생님 모시기로 했잖아. 오후에 그 매치가 무는 거 못할까봐?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일을 싫어하면 몰라도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포기하니? 엄마 믿고 해. 엄마 고마워요. 친정엄마 덕분에 저는 별일 없이 복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간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죠. 일하는 도중에도 문득 애 생각이 나고 돌봄 선생님이 보내주시는 아이 사진을 보면 가슴이 시리기도 했지만 그래서 더 일에 몰두했어요. 아이까지 맡기고 나온 상황이었기에 일을 더 잘해내고 싶었어요. 시간이 흐르며 점점 자리를 잡게 됐고 아이도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며 건강하게 자라주었어요. 일에 집중하고 있던 오후 시간에 사촌 오빠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오빠는 고모의 아들이었고 자주 보지는 못해도 만날 때마다 저에게 잘해줘서 사이가 좋았어요. 오빠는 고모가 돌아가셨다며 장례식장을 알려줬고 갑작스런 부고 소식에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오빠 정말이야? 고모가 왜? 암이셨어요. 몇 년 전에 수술하시고 꾸준히 관리하셨는데 올해 초 재발이 됐어. 고모가 몸이 아픈 건 알고 있었는데 제발은 전혀 몰랐어. 그래. 좋은 얘기도 아니고 해서 우리가 쉬쉬했어. 여튼 시간이 되면 와. 장소는 문자로 알려줄게. 오늘 갈게. 슬프더라도 힘내 오빠. 고모는 아버지의 누나였어요. 예전부터 자주 왕래는 안 했지만 어쩌다 명절에 만나 인사를 드리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를 참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다른 고모와 큰아버지도 저를 예뻐해 주셨지만 왠지 고모는 남달랐죠. 고모와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한참 안 보일 때는 생각이 나서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 크고 나서는 저도 제 할 일 한다고 연락이 뜸하고 그랬거든요. 딸아이 돌잔치에도 오셔서 축하해 주시며 눈물까지 글썽이던 고모였는데 생각만으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고모의 부고 소식에 부모님도 비상이 걸리셨죠. 엄마와 아버지는 장례식장으로 가시면서 저에게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엄마 어떻게 안 가봐. 고모가 나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데. 내일이라도 가볼게. 나 고모 보고 싶어. 너 오면 수아는 누가 보고. 장례식장 애한테 안 좋아. 그러니까 안 와도 돼. 그래도 그래. 아빠 말 듣고 너는 있어 그냥. 부모님의 만류에 그날 장례식장에 가지는 못했어요. 잔업도 없이 칼퇴근하고 집에 온 저는 아이를 보면서도 정신이 딴 데가 있었죠. 그런 저를 남편이 위로해줬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장례식장을 안 가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척이라고는 해도 가족 일이잖아요. 다른 일도 아니고 돌아가신 건데 얼굴도 안 비치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안 되겠어. 나 장례식 다녀올게. 장인 장모님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가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예의가 아니지. 엄마 아빠만 모르는 건 아니지만 금방 다녀올게. 어? 그럼 나도 같이 가게 내일 가자. 어머니께 우리 수화 좀 봐달라고 할게. 그렇게 해 그럼. 남편도 같이 문상을 가기도 하고 시부모님께 아이를 맡겼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을 갔는데 엄마 아버지가 저를 발견하시고는 당황해 하셨어요. 기어이 왔냐고 타박하는 눈빛이었지만 저는 모른 척하고 저를 알아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서자 기대에 앉아있던 고모부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셨어요. 현정이 왔구나. 당연히 와야죠. 고모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상심이 크시죠? 병원에 있으면서 많이 힘들어했어. 집사람이 너를 봐서 많이 좋아하겠다. 와줘서 고마워. 고모가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너무 힘들구나. 고모의 영정사진을 보며 예전 저를 안아주던 고모 생각에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어요.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고 고모 투병 중일 때
한번 찾아가지 않은 게 어찌나 미안하던지.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 미안한 마음만 계속해서 들었어요. 슬픔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고모의 자식들인 사촌오빠 둘이 제 곁에 왔어요. 어찌나 울었는지 두 눈이 빨갛게 충혈된 모습에 저는 또 마음이 아파왔어요. 오빠들과 부둥켜 안고 울고 있자니 엄마가 다가오셨어요. 그만 울어. 눈 붓는다. 엄마, 고모 불쌍해서 어떡해. 그러니까 아직 젊은 나이인데. 친가 친척들도 모두 들어오고 한켠에선 울음소리가 계속됐어요. 저도 남편도 침울한 표정으로 예전 고모와의 기억을 회상하고 있는데 고모부가 다가오셨죠. 엄마 아버지가 잠깐 밖에 나가셨기에 저랑 단둘이 앉아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고모부는 고모가 저를 무척 좋아하셨다면서 병상에 있을 때도 저를 많이 보고 싶어 했다는 말을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고 저를 애처롭게 쳐다보셨어요. 현정아, 네, 고모부. 혹시 네 아빠한테 뭐 들은 거 없니? 네? 무슨... 심해부님. 고모부는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고 그때 밖에 나갔던 엄마가 들어오셨어요. 엄마는 저와 고모부가 단둘이 앉아있는 걸 보고 소리를 지르셨고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희를 쳐다보았어요. 저도 너무 놀라서 엄마를 불렀는데 고모부는 부모님을 쳐다보고는 슬며시 자리를 피하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엄마한테 물었지만 그저 빨리 집에 가자고 서두르셔서 발인도 보지 못하고 저희는 집으로 오게 됐어요. 엄마, 고모부랑 무슨 일 있어? 고모부가 아빠한테 들은 거 없냐고 물으시던데. 일이 있을 게 뭐가 있어. 자주 보지도 못했는데. 그래? 이상하네. 나한테 숨기는 거 아냐?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수업 밥이나 줘. 수업 배고플 시간이야. 알겠어. 늘 저에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는 엄마였지만 그날은 날이 선 것 같은 모습이었고 아버지도 뭔가를 알고 계신 눈치였는데 저 얘기를 피하시는 듯해 보였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다시 시작된 일상에 바빠서 금세 잊어버리고 지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죽은 고모의 생각은 종종 떠올랐어요.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고모의 죽음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고모 생각에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동안 마음을 달래느라 힘들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서야 서서히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요. 매일 일하며 아이도 케어하고 양가 부모님도 챙기며 지내는 바쁜 나날이 계속되었어요. 둘째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일을 다시 쉬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쉽게 가질 수가 없었죠. 친정엄마는 또 키워줄 테니 키울 때 달아서 키우라고 하셨고요. 그런데도 제가 일 욕심이 있어서 마음 먹는 게 쉽지 않더군요. 남편도 하나 있는 딸 잘 키우자고 해줬고요.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딸은 초등학생이 됐어요. 더 이상 친정엄마가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서 학원도 잘 가고 학교 생활도 재미있게 하며 잘 지내고 있었죠. 엄마는 벌써 다 큰 것 같아 소원하다시며 늦은 감이 있어도 하나 더 낳아라 성하셨어요. 엄마의 마음을 잘 알지만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학년이 올라가자 점점 둘째 생각은 멀어졌고 양가 어른들 모시고 여행이나 다니며 지내는 게 더 좋게 느껴졌어요. 지난날 돌아보면 정말 엄마 아버지 덕분에 제가 편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결혼하면서 집 걱정에 출산하면 육아 걱정에 고민을 많이 한다던데 저는 부모님 지원으로 큰 걱정 없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저희 가족에 슬픈 일이 닥쳤어요. 바로 친정엄마의 병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깜빡깜빡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저도 증상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엄마한테는 그게 단순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아가씨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엄마, 무슨 소리야? 나 엄마 딸이잖아. 나 아가씨 몰라요. 이 사람 도둑인가 봐. 도둑이야, 도둑이야. 현정아 어디 있어? 우리 때 도망가야 하는데. 엄마, 정신 차려요. 나 몰라? 나 모르겠어? 사람 살려. 오랜만에 엄마를 보러 친정집에 갔는데 자다가 일어난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고 비명을 질렀어요. 방에서 주무시던 아버지가 급히 밖으로 나왔고 저도 남편도 아이도 엄마의 낯선 모습에 당황하고 말았어요. 한동안 아버지가 바빠서 집에 못 온다고 하셨어요. 엄마 몸도 안 좋으시다고 집에서 몸을 추스려야 한다며 저한테도 친정집에 오지 말라고 하셨고요. 안부 전화를 드려도 아버지가 계속 받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엄마가 치매에 걸렸을 줄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왜 이래요? 왜 나 못 알아봐? 네 엄마 치매야. 그런데 이게 병인지 잊어버리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한다. 뭐? 치료는? 치료해야지 그럼. 치매 치료가 어디 있어. 병원에 가봤는데 손 쓸 수 없다는 말만 한다.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엄마의 상태를 듣고 저는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그렇게 건강했던 엄마가 치매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감기도 잘 안 걸리는 엄마였는데 치매라니. 저는 절망하고 말았고 내가 알던 엄마의 모습이 아닌 모습에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엄마의 치매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손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전국에 유명하다는 병원을 다 찾아다니며 검사를 받아봤지만 진행 속도를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을 뿐 병이 호전되진 않았어요. 아버지는 엄마를 위해 도시 생활을 정리하셨어요. 생활하기는 편하지만 도시에 있으면 엄마가 밖으로 다니질 수가 없었거든요. 사람도 많고 복잡한 곳이라 혹시나 엄마가 밖에 나가서 길이라도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고 사람이 얼마 안 사는 시골 동네로 이사를 하셨어요. 아버지의 이사를 도와드리면서 엄마의 모습을 보는데 정말 많이 속상했어요. 정신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중간중간 저를 못 알아보고 누구냐며 소리치시고 아버지도 못 알아보고 올 때도 있었어요. 식사를 할 때도 밥 한 그릇 다 먹어놓고 밥을 안 먹었다며 달라고 떼쓰기도 했어요. 변해가는 엄마의 모습에 아버지도 저도 표정이 어두워지기만 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일을 그만둘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내가 일을 그만둘 시기라는 감이 오더군요. 엄마가 평생을 나를 위해 애쓰셨듯 이제는 내가 엄마를 돌봐드릴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전원생활을 하자고 했어요. 초등학생 고학년이지만 엄마의 손이 필요하니 아이를 케어하려면 엄마가 계신 동네로 이사를 가야겠다 생각한 거죠. 하지만 남편도 아이도 이사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생활이다 이곳에 있는데 갑자기 정리하고 깡촌 시골에 가는 건 맞지 않다고 하면서요. 그 말도 맞는 말이라 별 수 없이 제가 친정과 집을 오가기로 했어요. 제가 없는 날에는 시어머님이 오셔서 먹을 것들 챙겨주겠다고 하셨고요. 어머님, 왔다 갔다 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힘드실 텐데. 힘들긴 뭐가 힘드니? 네가 장거리 오가면 더 힘들지.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 반찬을 대체공도에서 갖다 주면 되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가서 사부인 좀 잘 좀 챙겨드려. 우리 써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니? 내가 그간 항상 고맙게 생각했는데 이렇게나마 도울 수 있으면 해야지. 어머님, 고맙습니다. 울지 말고 어머니 보살피는 건 생각보다 힘들 거야. 집에서 케어하기 힘들면 그때는 의료시설 알아보고 그래라. 어? 네, 그럴게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친정과 집으로 가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주중에 4일은 친정에서 지내고 3일은 집에서 생활을 했어요.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친정을 오가며 운전하는 시간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전 엄마가 건강하셨을 때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들,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챙겨주셨던 엄마표 간식, 같이 목욕탕에 갔던 일, 가족여행, 따뜻한 시선으로 손녀를 돌봐주시던 엄마의 모습. 그런 것들이 떠오르니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어요. 북밭에 올라 운전이 힘들어질 때면 갓길에 차를 세우고 한참이나 혼자 흐느끼다가 다시 운전을 시작했어요. 저 혼자 차마 엄마 앞에서 티낼 수 없었던 그 슬픔을 그렇게 도로 위에서 흘려보내며 엄마를 돌보게 되었죠. 몸이 아파서 간호를 하는 것과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상황이 달랐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니 깜짝깜짝 놀랍기도 하고 어떨 땐 어린애처럼 그러시고 또 가끔은 울기도 하고 그러시더니 종잡을 수가 없었죠. 제가 가는 날에는 엄마 목욕을 제가 시켜드리는데 제가 없을 때는 도우미분들이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녁 시간에 혹시 화장실 가는 타이밍을 못 맞추면 아버지가 씻기실 때도 있고 그랬어요. 엄마를 씻기다가 발버둥을 치셔서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아빠가 허리를 다치는 일도 있고 정말 매일매일이 고난 같은 하루가 계속됐어요. 아버지는 제가 있어서 그래도 견딜만 하다며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을 하셨어요. 흰머리가 희끗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픈지 평생에 울어야 할 눈물을 그때 다 흘린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힘들지만 견딜 수 있었던 건 엄마와의 추억들 때문에 그리고 내 엄마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냈어요. 아버지의 생신을 맞아서 가족들과 다 같이 친정집에 모였어요. 연말이기도 하고 아이 방학이기도 해서 남편과 함께 며칠 있기로 했죠. 엄마도 한동안 증상이 심했었는데 바뀐 약 덕분인지 조용해지시기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시골로 이사를 오고는 전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는 아버지를 위해 생신 선물로 옷도 준비하고 생일 파티를 위해 음식도 준비했어요. 아이는 할아버지를 위해 용돈을 모아서 장갑과 머플러 세트까지 준비했고요.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게 돼서 제가 얼마나 들떴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약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엄마의 증상도 많이 좋아졌고요. 자, 아버지, 케이크 불 끄세요. 생신 축하드려요. 할아버지, 생신 축하합니다. 장인어른 생신 축하드립니다. 고맙다 다들. 오랜만에 이렇게 다 모이니 내가 기분이 너무 좋다. 날아갈 것 같아. 이렇게 준비해줘서 고맙구나. 자 여보, 같이 불 끕시다. 엄마와 아버지는 케이크 위 촛불을 후 부셨고 생신을 축하하며 웃었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아버지 생신이라고 목욕까지 싹 하고 머리도 예쁘게 다듬으신 엄마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아프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처럼만 지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눈에 눈물이 고이려는 걸 애써 참으며 식사를 했죠. 그런데 그날만큼은 그냥 넘어가길 바랬던 증상이 식사 자리에서 나오게 됐어요. 잘 드시고 계시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을 치셨고 그 바람에 국그릇이랑 수저들이 떨어지고 음식이 엎어졌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엄마. 몰라. 우리 현정이 오라고 해. 현정아. 엄마 나 여기 있잖아.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아줌마 저리 가. 현정아. 흥분해 있는 엄마를 진정시키려 아빠는 서둘러 방 안으로 엄마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할머니의 낯선 모습을 처음 본 딸은 울음이 터져 아빠한테 안겨있고 남편도 당황해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엉망이 된 식탁을 보면서
저는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그간 쌓여있던 울분이 제 가슴 속에서 터져나와 버린 거죠. 억눌린 감정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쌓이기만 한 상황에 또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니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흐느끼는 저를 딸이 와서 감싸 안아줬어요. 남편도 제 손을 잡으며 위로해줬고요. 차마 아이 앞에서 더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수 없어 눈물을 닦아내고 식탁을 정리하는데 자꾸만 솟아오르는 눈물이 식탁 위에 뚝뚝 떨어졌어요. 애써 진정을 하며 식탁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한동안 소음이 나오던 안방이 조용해졌어요. 잠이 드셨다며 방에서 나온 아버지는 쓴 웃음을 짓고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셨고 아이도 놀랬는지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와 남편은 술을 한잔하며 얘기를 나눴는데 거실장 한켠에 있는 제 앨범을 보자고 하더군요. 20개나 되는 앨범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기며 옛 추억을 남편과 나눴어요. 이야, 당신 육상도 했어? 국민학교 때 체육 시간에 달리기 했는데 좀 잘했나 봐. 육상부 들어오라고 해서 잠깐 했어. 그림도 잘 그리고 육상도 잘하고 팔방미인인데? 아니야, 잠깐 했는데 뭐. 근데 당신 어릴 때 사진은 없어? 갓난아기 때 사진 같은 거 말이야. 나 어릴 때 집에 불 나와서 4살 이전의 사진은 다 불타고 없대. 정말? 다친 사람은 없어서 다행인데 아쉽다. 지금도 이렇게 예쁜데 아기 땐 더 예뻤을 거 아니야. 놀리지 마세요. 남편과 옛날 사진을 보는 시간이 좋았어요. 건강했던 엄마의 모습과 젊은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해맑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전환되게 느껴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었고 한기가 느껴져 잠에서 깼어요. 덮고 있던 이불이 바닥에 떨어져 추웠던 거죠. 옆자리를 보니 남편이 화장실에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다시 잠을 청하려다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집은 고요했고 사방은 어두웠는데 안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더군요. 엄마가 잠이 깨셨나 싶어 부엌으로 가 물을 한 잔 들고 안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방문이 잠겨 있는 겁니다. 이상했어요. 엄마가 방문을 잠그실 리가 없는데 싶어 엄마를 부르려는데 안에서 드런드런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엄마랑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둘이 뭐라 하는 소리가 났지만 정확히 들리지 않았는데 엄마의 한마디가 제 귀에 선명하게 들렸어요. 내 딸한테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나한테 숨기는 얘기가 뭐지? 남편은 알아도 되고 나는 알면 안 되는 얘기가 뭐지? 순간 저는 다급해졌어요. 무슨 일인지 제가 알아야겠더군요. 문 열어. 당신 안에 있잖아. 문을 왜 잠그고 있어? 방문을 탕탕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했어요. 잠시 뒤 남편이 문을 열었고 긴장으로 경직된 남편의 얼굴에 눈이 들어왔어요. 방 안에 들어가 보니 좀 전에 저와 남편이 보고 있었던 그 앨범이 펼쳐져 있더군요. 엄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낡은 사진이 한 장 들려 있었어요. 엄마, 내가 알면 안 되는 비밀이 뭐야? 김서방한테 말한 게 뭐냐고. 저는 엄마에게 재차 물었어요. 엄마가 저 몰래 한 말이 뭔지 너무 궁금했죠. 엄마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이를 가리키며 말을 했어요. 아줌마, 이거 비밀인데 사실은 우리 딸이 내가 낳은 거 아니야. 실은 우리 고모인데 우리가 입양했어. 이거 비밀이니까 우리 딸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마. 알았지? 엄마, 무슨 말이야. 내가 고모 딸이라니. 입양이라니. 쉿, 비밀이라니까. 작게 말해. 우리 딸이 알면 슬퍼해. 엄마. 여보, 놀랬지? 엄마 손에 들린 사진 속에는 고모와 고모부, 사촌오빠 둘이 있고
그 속에 제가 있었어요. 이제 막 걷기 시작했는지 아주 작은 아이가 고모의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 아기 때 얼굴이 제 얼굴이었어요. 사진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저는 아버지께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에 몸을 돌렸고 문 앞에 서서 침울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빠,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고모 딸이라고. 엄마 말이 사실이에요? 이 말이 사실이라고요. 저는 아버지를 향해 울부짖었고 아버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셨어요. 그동안 꼭꼭 숨겨놨던 제 출생의 비밀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내 부모님의 자식이 아니라 고모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버지께 해명을 요구했어요. 대체 어찌된 일인지 얘기해보라고 했어요. 네가 어릴 때 자영이 하던 사업이 망했다. 너무 심하게 망해서 살던 집도 다 팔아야 했고 빚놀이 너무 커서 도망다녀야 하는 상황이 됐어. 그래서 자식들을 친척들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 맡기게 되었는데 그때 네가 우리 집으로 오게 된 거야. 그래서요. 우리 당시에 아이가 없었어. 네 친엄마인 누나보다 먼저 결혼했는데도 누나가 셋을 낳을 동안 하나도 낳지 못했지. 너를 키우면서도 아이가 줄곧 없었으니 아마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다. 어찌됐든 우리는 우리 집으로 온 네가 너무 예뻤어. 물론 처음에는 잠시만 맡을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누나가 너를 데리러 왔을 때 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고모가 저를 그냥 키우라고 했어요? 그때 내가 자영한테 빌려준 돈이 있었어. 그 돈을 갚으면 그때 너를 보내주겠다고 했지.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지만 그땐 돈보다 네가 너무 탐이 났어. 아빠, 미안하다 현정아. 아버지는 지난 일을 고백하시며 울음을 터뜨리셨고 그동안 숨겼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고모는 내 친엄마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만나고 싶어도 지난날의 얘기 나누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데 이제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다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미칠 것 같았어요. 엄마는 제가 지르는 소리에 놀랐는지 방구석 이불 속에서 눈치를 보고 계시고 아버지는 미안하다며 고개만 숙이고 계셨어요.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잠든 아이를 깨워 남편과 함께 집을 나왔어요. 집에 가는 도로 위에서 혼란스러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내 친부모님이 아니라고? 고모와 고모부가 나를 낳아주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왜 친부모님은 내 근처에 있으면서 한 번도 찾질 않으신 거지? 애틋하게 쳐다봤으면서 나를 남다르게 쳐다보는 걸 나도 느꼈는데 왜 끝까지 모른 척을 하셨던 거지? 답이 없는 질문만이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집에 도착한 저는 며칠 동안 몸살 앓았어요. 충격이 커서인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죠.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있자니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너에게 비밀로 한 일은 정말 미안하다. 나와 네 엄마는 너를 아끼는 마음에 너를 혹시나 뺏길까봐 평생을 가슴 졸이며 살았어. 우리에게는 네가 늘 최우선이었고 우리한테는 너밖에 없었다. 아버지, 두 분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신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 이제 와서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겠니? 내가 네 친아버지인 자영에게 전화를 걸어뒀다. 언제 시간 내서 찾아가 봐라. 아빠, 미안하다, 현정아. 아버지는 미안하다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끊어진 전화를 들고
하염없이 눈물만 나는 저였고요. 며칠 뒤 저는 고모부를 찾아갔어요.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 찾아갔죠.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고모의 집. 그 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얼마나 뛰던지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조심히 초인종을 누르고 잠시 뒤 사촌 오빠가 문을 열었어요. 오빠는 저를 보자마자 눈에 눈물이 가득했고 곧이어 저를 가만히 안아줬어요. 어서와 현정아.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었다는 오빠의 말에 용기를 내 집 안으로 들어갔고 고모부는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나를 낳아주신 친부모 앞에서도 섣불리 다가갈 수 없어 망부석처럼 굳어있으니 오빠가 저를 소파에 앉게 해줬어요. 어서 와라. 많이 놀랐지? 아버지한테 들은 말이 사실이에요? 제가 고모부 딸이 맞아요? 그래. 내가 못나서 내 자식을 다른 사람 손에서 자라게 했어. 정말 미안하다. 진짜 내가 고모부 딸이에요? 고모부가 제 아빠고 고모가 제 엄마 맞아요? 그래, 현정아. 너는 내 자식이야. 저는 눈물이 쏟아졌고 고모부, 아니 아버지는 저에게 다가와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오빠들도 가까이 와 모두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친척인 줄로만 알고 있던 내 아빠와 사촌인 줄 알았던 사촌 오빠들, 그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우는데 원망하는 마음에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지척의 자식을 두고 어떻게 모른 척 평생을 살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에 울음에는 원망이 흘러나왔어요. 왜? 왜 그랬어요? 자식이면 데려다 키웠어야지. 왜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냐고요? 우린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지만 네 생각만 했어. 네가 좋은 집에서 편하게 공부하면서 밝게 크는 모습 보면서 우리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 저놈이 너한테 고지할 리 없으니까 만약 그런 낌새가 보였다면 우리는 바로 널 데려왔을 거야.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미안하다 현정아. 우리 욕심에 그랬어. 나는 날 낳아준 엄마한테 엄마라고 불러보지도 못했는데 어떡해. 한참이나 그늦게 온 뒤에 그동안 쌓인 얘기들을 나눴어요. 큰오빠는 제가 친동생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잘 사는 외삼촌 딸로 살아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기에 애써 모른 척했다고 하더군요. 엄마도 눈에 보이면 당장이라도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봐 일부러 친정 쪽으로 걸음도 안 하고 제가 너무너무 생각이 날 때면 참지 못하고 저를 보러 왔다고 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그렇게 찾았어. 한 번은 널 보여주고 싶었는데 외삼촌이랑 외숙모가 극구 반대하셔서 혹시나 했겠지. 너를 키워준 부모님도 네가 어찌 될까봐 평생을 가슴 졸이고 살았어. 원망이 되더라도 그런 말 갖지 말아라. 알겠지? 엄마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도 마음이 아프더니 본능은 안다고 핏줄을 땡겼던 모양이었어요. 그날 어렵게 만나게 된 친자 가족들과 지난 살아온 얘기를 나누며 서로의 아픔을 보다듬었어요. 어쩌면 평생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를 내 부모, 내 형제를 그렇게 찾고 나니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뉴스에서나 듣던 그런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다니 세상 살아가는 게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그렇게 가족과 재회 후 저에게는 저를 키워준 부모님, 저를 낳아준 부모님, 이렇게 두 부모님이 생겼어요.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께 처음에는 원망도 했지만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신 것에 감사하기로 마음을 달리 먹었죠.
그리고 저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저를 맡긴 아버지도 원망이 됐었지만 그 당시 부모님 상황을 이해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양쪽 집으로 가며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요. 치매에 걸린 엄마는 결국 전문 의료기관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엄마 덕분에 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으니 어쩌면 엄마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속상하고 눈물도 흘렸지만 지금은 다들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연말입니다.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 보내시고 한 해 마지막 달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